네, 강의 계속 진행을 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압력계가 어떤 종류가 있냐를 봤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으로 가서 3의 7이죠. 3의 7. 유체 속에 잠긴 면에 작용하는 힘. 유체 속에 잠긴 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탱크를 하나 만든다고 봐. 이런 물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물탱크에 물을 한 2m 이렇게 넣고 싶다. 그러면 이 물탱크를 만드는 재료, 요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무조건 뭐 싼 것으로 만들 수가 있냐. 아니면 이 물탱크에 사용하는 이 재료를 어떤 걸로 할 거냐. 2m만큼의 물이 들어갔는데 이 재료를 어떤 걸 사용해서 만들 거냐. 그 재료 그냥 1mm짜리 철판을 하냐. 아니면 1cm 두께의 철판으로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뭐에 따라서 이 재료를 결정해요? 여기에 미치는 힘이 얼마냐. 힘에 따라서 거기에 재료에 걸리는 응력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견딜 수 있는 재료를 해야 돼요. 또 좀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댐을 하나 설치한다고 하죠. 댐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댐을 설치해요. 이 댐에 물을 한 100m 가둬두고 싶다. 여기 물을 가둬두고 싶다. 그러면 이 댐의 두께 이거 얼마로 해야 할 거냐고요. 이것도 얼마만큼의 강도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댐을 쌓아야 되냐. 이런 경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댐의 두께나 이런 걸 결정을 하면은 이 댐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그리고 이 힘과 이 힘이 작용하는 그 거리, 작용점 위치, 이게 얼마나 될 거냐고요. 그래서 이 댐에 걸리는 모멘트나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돼요. 뭐 적당히 물이 없을 때 이거 뭐 한 1m 두께로 하면 될 거야. 1m 두께로 해서 홍수가 났을 적에 넘어져 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분명히 그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탱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댐을 쌓을 때 이 댐의 두께를 결정하고 재료를 결정할 때는 바로 이 댐에 걸리는 힘이 얼마나 되고 그 힘이 어떤 점에 작용하냐. 그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공대에 들어올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이거 잘못 만들면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회사 망해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두꺼운 재료 쓰면 될까요? 물탱크 2m짜리 물탱크 하는데 그게 철판을 한 5cm 두께 철판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좋아하겠죠, 주인이. 그러나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좌우간 이 2m 깊이 물에서 견딜 수 있는 경제적인 두께로서 설계를 해주면 돼요. 댐도 마찬가지예요. 댐 두께 무조건 두껍게 하면은 재해야 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댐 하나 쌓고 회사 망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정도 두께로 거냐? 바로 그게 경제적인 두께고 그 두께는 바로 거기에 걸린 힘을 우리가 알아내야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번 섹션에서는 유체 속에 잠긴 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 면에 작용하는 힘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이렇게 이제 그림을 했는데 이건 이거예요. 자,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물 깊이에 이것이 지금 공기와 접하는 면이고
깊은 면에 이렇게 하나의 판이 있다고 보자. 단면으로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걸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제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옆으로 돌려보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쭉 연결 지어줘서 수면과 만나는 점, 만나는 점, 이와 같이 이제 표현했어요. 표현하고 여기 좌표 축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X축, 그 다음에 이걸 Y축이라고 하고, 이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 비중량을 감마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 요 판에 걸리는 힘이 얼마냐? 이 판의 전체 면적은 A예요. A일 때 이 판에 걸리는 힘 얼마 될 거냐고요. 이거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지금 요 수면에서 지금 요것이 판이에요. 판의 면적이 A예요. 전체 면적이 A라고 하죠. 여기 액체 비중량이 감마. 그러면 이 판에 걸리는 힘을 F라고 한다면 힘 F는 판 수면에 대해서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자, 근데 이 판이 지금 세타만큼 경사져 있으니까 각 위치에 따른 압력이 다 틀려요. 압력이 일정하다면은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의 힘이니까 면적 곱하기 압력하면 전체 힘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죠. 압력이 다 틀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미소 면적 dA라는 요 미소 면적을 우리가 택하자. 여기에 걸리는 압력을 구해서 힘을 구해가지고 그걸 전체로 적분을 시켜주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미소 면적 dA의 깊이가 바로 h입니다. 수면에서의 깊이가 h. 그래서 미소 면적 dA에 걸리는 힘을 dF라 하면은 dF는 거기에 걸리는 압력은 감마 h가 돼요. 감마 h.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면적 dA 해주면은 바로 이 빨갛게 표시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감마 HD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감마 HDA. 또는 이건 H는 뭐예요? 요각이 지금 세타니까 요 H만큼의 거리를 지금 수평거리로 여기에 평판과 나란한 거리로 해서는 Y라는 거리가 돼요. 따라서 H는 Y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감마 Y 사인 세타 d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dF예요. dF. 그래서 dF는 감마 Y 사인 세타 dA다. 자, 그럼 전체 면에 작용하는 힘은 F는 요 dF를 전체 면에 적분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감마는 사인 세타는 이건 상수니까 감마 사인 세타하고 인테그랄 A 그 다음에 YD 이와 같이 표현되겠죠. 인테그랄 YDA. 자, 인테그랄 YDA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감마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CA. YC는 이제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이 센트로이드 중심까지의 거리를 지금 YC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분해주면은 인테그랄 A YDA 해주면은 이건 YC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기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이와 같이 표현되니까 이걸 위해서 그때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는가 이거 알 수 있죠. 또는 YC 사인 세타는 자, 우리 그림에서 한번 봐요. 이 YC 사인 세타 중심까지의 거리에 요 거리가 YC니까 그것의 사인 세타는 HC입니다. HC.
그래서 이건 다시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감마 HC A다. 감마 HC. 감마 HC는 또 뭐예요? 감마 HC는 중심의 압력입니다. 도심의 압력이에요. 그죠? 도심의 압력에다가 면적 곱해주면은 그때 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F는 감마 HC A 또는 감마 YC 사인 세타 A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의 압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요 평판과 나라는 방향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용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 하나 봅시다. 우리 인테그랄 A, YDA 이것이 YCA라고 했어요. 여기서 YC는 도심까지의 거리입니다. X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예요. 바로 요거예요. 지금 이게 X축이에요. 이 X축에서 도심까지의 거리, 이게 도심입니다. 도면의 중심 거리죠. 도심까지의 거리는 YC, 거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도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곱해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단면 1차 모멘트 그런데, 이걸 이용한다면 뭘 구 수 있냐? 도심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심 YC는 A분의 1 인테그랄 A, YD 이렇게 해서 어떤 도형의 도심이 얼마나 되냐 X축에서부터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Y축에서의 도심까지 거리는 XDA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 우리가 도심을 구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면에 작용하는 힘 F는 감마 HCA 또는 감마 YC 사인 세타 A 이렇게 해서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해서 힘을 구했으면은 지금 댐을 우리가 건설하는데 힘 구했어요. 이제. 힘을 구했으면은 이 힘에 의해서 댐 밑면에 걸리는 모멘트, 이게 어떻게 되냐? 모멘트. 이 모멘트에 의해서 요 댐에 이 모멘트의 반대 방향으로 댐을 유지하는 그런 그 모멘트가 있어야만 유지가 될 테니까.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 요 힘의 작용점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즉, 지금 힘의 작용하는 위치가 요 위치라면은, 이제 힘의 작용하는 위치가 요 점이다. 그러면 그 점이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되냐? 이걸 작용점의 거리라고 해요. 작용점 거리. 이건 도심 거리. 작용점의 거리가 얼마냐? 이걸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 댐이나 이런 걸 우리가 설계할 때 그 댐에 걸리는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정확한 설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용점을 어떻게 보냐? 작용점을 한번 구해보자. 이걸 보자. 힘이라는 건 벡터예요.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를 알았는데 힘이라는 건 벡터예요. 벡터는 크기하고 작용점, 작용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야만 그 힘을 정확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크기는 알았어요. 크기는 알고 그 다음에 방향은
면의 수직인 방향. 이것도 이제 알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작용점을 알아야만 그 힘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축으로부터 작용점의 거리를 YP라고 하죠. X축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YP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지금 YP가 그렇게 X축에서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 그게 바로 YP로 표현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힘 F가 X축에 가지는 모멘트 이걸 구해보자. 힘 F가 X축에 가지는 모멘트 F가 X축에 가지는 모멘트 이걸 구해보면 그건 이렇게 쓸 수 있죠. M 이퀄 F 곱하기 Y P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러면 이때 YP가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멘트를 그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멘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모멘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구하냐? 이 DA의 작용은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이 DA 미소 면적의 작용은 우리 힘을 생각하자. 그것이 바로 DF다 그랬죠. 그러면 이 DF가 X축에 가지는 모멘트 얼마냐? 그걸 구해가지고 전체로 적분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 DF가 X축에 가지는 거리가 Y니까 이 DF가 X축에 가지는 모멘트 이거 구해서 전체로 적분시켜주면 돼요. 즉 이렇게 씁니다. DF가 X축에 가지는 모멘트 이걸 구하면 DM이라면은 이건 DF 곱하기 그때의 거리가 Y니까 YD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DF. 그럼 전체 모멘트는 전체 면적으로 바로 DM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건 인테그랄 A YDF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DF가 뭐냐면은 DF는 우리 앞에서 구했어요. DF는 여기서 감마 Y 사인 세타 DA 이게 DF예요. DF 감마 Y 사인 세타 DA 인테그랄 A Y하고 감마 Y 사인 세타 DA 이게 지금 DF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감마 사인 세타 이건 상수니까 빠지고 A Y제곱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모멘트예요. 그리고 이때 지금 인테그랄 Y제곱 DA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I, X 이렇게 써. 그래서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로 IX라고 써요. IX로. 그러면 이것은 감마 사인 세타 IX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지금 YP예요. YP고 F 지금 했죠.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F는 감마 Y 사인 세타 A였어요. YC 사인 세타 A고 그 다음에 YP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게 놓자. 같게 놓으면은 감마 YC
사인 세타 그리고 A Y P 이퀄 요건 감마 사인 세타 I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사인 세타 덮치고 감마도 똑같이 없어져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냐? YP예요. 그럼 YP는 A분의 A YC분의 IX다. 자, 작용점까지 X축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는 면적, 그 다음에 중심까지의 거리분의 IX다. 이런 얘기죠. IX만 구하면 이제 이거 작용점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IX 어떻게 구하냐? 자, IX가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했는데 IX라는 것이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IX가 뭐냐? 우리 이걸 한번 살펴보자.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지금 이게 X축, 여기 Y축, 여기 이런 면이 있다고 보죠. 요거 면적 A, 여기가 지금 도심까지의 거리, 이것이 Y, C죠. YC. 그러면 지금 이무의 면적, 요거 DA죠. DA의 여기 거리를 지금 Y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심, 이 IX라는 건 바로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이게 X축이죠. 그래서 X축에 대한 이 면 A가 가지는 단면 2차 모멘트예요. 요 X축에 대한. 이 IX는 그런 거예요. IX는.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그러면 IX라는 것은 이 도형이 X축으로부터 얼마큼 거리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달라지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띄어요. 그런 양상을 띄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IX라는 걸 항상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 구할 수가 없냐. 즉 IX를 뭐로 바꾸냐, IC로 이렇게 바꿔보자. 즉 IC는 이건 중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로 이걸로 바꿀 수 없냐고요. 즉 축을 지금 X축이 여기 있는데 X축을 이렇게 옮겨버리자고요. 이거 X축을 이렇게 옮겨서 여기 축으로 표시하자. 이게 바로 IC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거 쉽게 어느 경우나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IX를 IC로 한번 바꾸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IC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C는 자, 이거 X축까지 거리가 Y고 거기에 중심축까지 거리가 YC라면은 인테그랄 A YC 마이너스 Y 제곱 D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IC예요. 그럼 이거 풀어 써보죠. 풀어 써보면은 인테그랄 A YC 제곱 마이너스 2Y YC 플러스 Y의 제곱 DA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다시 자 풀어 쓰면 YC는 정해진 중심까지 거리니까 이건 YC 제곱 인테그랄 A D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C A Y DA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A Y의 제곱 D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긴 다시 하면은 이건 YC의 제곱
ADA니까 이건 A예요. 마이너스. 아까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 YCA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2YC 제곱 A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이거 IX예요. 그죠? 이건 I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건 다시 마이너스 YC 제곱 A 플러스 IX다. IC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IX를 여기서 구하면 IX는 IC 플러스 YC 제곱 A가 돼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표현되고 그러면 그때 IC는 어쩌냐? IC는 요건 이제 도형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IC 같은 경우에 이게 사각형이냐, 이런 사각형으로 되어 있냐. 사각형 이게 B고, 여기 지금 높이 H고, 여기 중심에 이런 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요것은 얼마냐면 12분의 BH 3승 이렇게 됩니다. 사각형이. 삼각형의 경우는 자 이거 B고 요 높이가 H라고 봅시다. H라면은 이거 IC는 36분의 BH 3승이에요. 이건 우리 책에 부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우리 책에 부록에 보면 있습니다. 부록에 도형에 따라서 다 있어요. 원도 있고 원 같으면 뭐 64분의 파이 D 4승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이거 도형만 정해주면은 자 폭이 얼마냐, 높이가 얼마냐 이거 다 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니까 자 여기 중심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표현되니까 이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니까 자 이걸 그렇게 쓰자고요. 쓰면은 A분의 YC 이건 IC 플러스 YC 제곱 A예요. 따라서 YP는 정리해 주면은 자 AA에서 없으고 YC 플러스 그 다음에 AYC분의 IC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 작용점이라는 것은 중심보다 요 값은 뭐예요? 항상 AYC분의 IC는 이건 0보다 커요. 항상 0보다 커요. 왜? 뭐 12분의 BH3승, 36분의 BH3승은 이거 0보다 작을 수 없죠. 이거 항상 0보다 크니까 이 YP는 YC보다 크죠. 그래서 중심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용점은 도심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작용점은 도심 밑에 작용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이 작용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모멘트라는 걸 이용하자고요. 그래서 힘 F가 X축에 만드는 모멘트 이걸 M이라면 M은 F 곱하기 YP예요. YP. 그래서 F가 감마 YC 사인 세타 A라고 쓰니까 F 곱하기 YP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 모멘트라는 것은 DF가 X축에 만드는 모멘트 DM을 구해가지고 이걸 전체로 적분시켜줘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적분시켜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DF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감마 Y 사인 세타 DA라고 해서 이게 DF예요. 거기다 Y 곱해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바로 요 값, 이걸 IX라고 한다면 감마 사인 세타 IX, 이게 M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같게 놓죠. 요거하고 두 개를 같게 놔서 그때 이제 YP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YP 얻어주면은 YP는 AYC분의 IX인데, 이 IX라는 건 X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지 말고 이 도형의 중심축을 지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자. 그래서 중심축을 지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IC라고 하면은 IC하고 IX는 어떤 관계 있냐? 이런 관계 있다. 같이 IX는 IC하고 이런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집어넣어서 정리하니까 YP는 YC 플러스 AC분의 IC다. 그래서 IC는 도형에 따라서 다 다르다. 사각형 도형이면은 12분의 BH 삼성, 삼각형 도형이면은 36분의 BH 삼성. 뭐 이런 식으로 도형에 따라서 그 IC라는 값은 결정됐으니까 쉽게 작용점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하나만 얘기해 보죠.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요 물 속에 요 같은 이제 사각형 판이 놓여 있다고 보자. 그림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 사각형 판이 있는데 이 사각형 판을 옆으로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폭이 1이고 지금 물로 들어가 있는 깊이 요게 H라고 합시다. 물로 들어가 있는 깊이가 H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바로 힘, F가 있을 거예요. 힘이야 요 중심까지의 거리. 여기서 지금 이게 HC일 테니까 HC는 뭐 H의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A는 이건 H 곱하기 1. 그래서 H예요. HC는 2분의 1 H. 이렇게 표현되겠죠. 따라서 F는 이거 유체 비중량을 감마라면 감마 HC A니까 이건 감마 2분의 H 따라서 2분의 1 감마 H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용점을 구하자. 작용점은 이제 이게 작용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가 작용점이죠. 근데 작용점인데 우리 여기 압력 작용점 한번 구해보죠. 자, YP는 YC 플러스 YCA분의 ICA. 근데 이건 YC나 HC나 같아요.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HA분의 IC죠. HC가 2분의 H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HC가 2분의 H 곱하기 H죠. 자, IC는 요게 B고 요게 H니까 IC는 12분의 BH 3승이에요. 그래서 12분의 BH 3승.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 YP라는 게 계산해 보면 되죠. 2분의 H고 이건 6분의 H예요. 따라서 이거 하면 3분의 2H가 됩니다. 이렇게 얻어져요. 3분의 2H다. 그래서 YP는 이 H 3분의 2H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력 그래프 그러면 압력 프리즘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감마 H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점차 작아지겠죠.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 요 힘은 아까 이 힘이 요 구한 건데 이 삼각형의 중심은 어디가 있냐고요. 삼각형의 중심은 바로 요거 3분의 h고 요게 3분의 2h 있죠. 그러죠? 그래서 요 깊이가 바로 3분의 2h라는 거예요. 요 압력 프리즘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죠. 압력 프리즘의 중심. 이게 삼각형이니까 그 삼각형의 바로 중심에 압력이 작용한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유체 속에 잠겨진 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그 작용점의 위치는 어딘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